자, 그리고 여기까지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거 이제 재밌는 우리가 원한 건 외모 얘기 아니냐, 외모 얘기. 그 이성적인 매력은 어떠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니까 그거 언제 나오나 하실 텐데. 자, 신청학반 땜밍라 정표 밍라 건짜이 안고. 자,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집을 이사를 해서 조금 영상이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바빴어요, 요즘에.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한국 남자는 베트남 여성을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주제예요. 자, 이 주제는 저한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꼭 한번 만들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라고 요청을 했던 주제인데, 제가 정말 오랫동안 망설였어요. 이 주제가 얼마나 어려운 주제예요. 제가 뭘 알겠어요, 사실. 베트남 사람에 대해서도 제가 베트남 사람이 아닌데 뭘 얼마나 알겠으며, 특히나 여성을 특정했을 때 저는 남잔데 여자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죠? 굉장히 이 주제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할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네가 뭘 알아? 라는 얘기를 듣기 싫어서 굉장히 망설였던 주제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가 꾸준히 요청을 받아왔던 주제에 대해서 어렵더라도 제가 했던 생각을 좀 정리를 많이 해두는 편인데, 이번에 마음을 먹고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자,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저에게 요청하셨을 때는 뭐 외모나 어떤 매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떠올리셨겠지만, 사실 제가 가장 크게 베트남에서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여성들의 모습은 강한 생활력이었어요. 진짜 그 생활력에 놀랐어요. 이거는 길가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새벽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내 생활을 꾸려가서 내 아이도 기르고 뭐 교육도 시키고, 그런 모습들이 베트남 여성들이 자기 생활을 자기가 꾸려가고 뭐 집안의 가장의 역할을 오히려 아주머니들이 많이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인식을 받았거든요. 뭐 한국에서도 생활력,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리고 내 가족들을 지켜낼 수 있는 어떤 경제력이나 다른 어떤 뭐 굳은 신념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좋은 미덕 같은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베트남 여성들이 공부에 대한 의지도 강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회생활도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좀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하고 무언가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네, 이건 사실 뭐 한국도 똑같죠.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을 하는 거는 뭐 상대적으로, 혹은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과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제가 베트남에서 느꼈을 때 받은 순수한 감정들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베트남에서도 여성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게 항상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여성입니다. 물론 제 채널에서는 뭐 한국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익한 다른 정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남성 시청자 수도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다만 제가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 혹은 베트남에서 일했던 유학원에서 있었던 학생들을 보면 정말 대다수가 다 여성이에요. 제가 하노이에서 있던 친구들, 뭐 호치민에서 있었던 친구들, 정말 모두 다 세어보면은 정말 한 80~90%는 한국어를 할 줄 알거나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언어 쪽으로 발달하거나 그런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는 조금 더 여성이 빠르지 않은가 싶어요. 외국의 언어를 공부하는 데는 여성들이 조금 더 특별한 재능을 보이죠. 그래서 한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이었다, 이런 특성도 있었어요. 물론 그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 제가 남자 크리에이터니까 그런 이유도 있기는 있겠죠. 다만 실제로 제가 한국에 유학 오는 학생들, 그리고 관련한 스터디를 하는 학생들의 어떤 분포를 봤을 때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거 이제 재밌는 우리가 원한 건 외모 얘기 아니냐, 외모 얘기. 그 이성적인 매력은 어떠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니까 그거 언제 나오나 하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히 언급을 해보자면, 사실 저희는 같은 아시아권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문화도 비슷하고 외모도 비슷하고 또 뭐 패션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베트남에서 아름다운 사람은 한국에서도 아름답고요. 한국에서 아름답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똑같이 베트남에 가도 똑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과 한국의 미의 기준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조금 더 하얀 피부를 선호하기 때문에 선크림도 많이 바르고, 베트남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그 닌자 있죠? 이렇게 조금 피부 관리에 힘쓰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건 한국과 베트남이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제 인식 속에서 한 가지, 베트남 사람은 한국 사람보다 피부가 조금 검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살면서 본 사람 중에 가장 하얀 사람은 베트남 사람이었어요. 정말 창백할 정도로 새하얗고 투명한 피부를 가진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일을 했던 유학원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면 본인인 줄 알겠죠? 그렇게 마찬가지로 베트남 여성들은 피부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 그 때문에 또 화장품 구매도 활발하고 또 팩 같은 것도 많고요. 그 때문에 한국의 화장품 회사들이 계속 베트남으로 진출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베트남 여성들의 패션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할 게 있는데, 사실 한국과 굉장히 다른 특성 하나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성적인 매력을 어필한다고 약간 느껴지는 그런 어떤 배를 노출하거나 망사 관련한 그런 아이템은 잘 없거든요. 물론 있긴 있죠. 그런데 거의 뭐 예를 들면 클럽이나 그런 곳에서만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잘 입은 사람을 보기 힘들 정도인 아이템들이에요.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생각보다 일상적으로 배를 노출하는 짧은 뭐 크롭티라든지 그런 걸 입고 있는 여성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약간 망사 그런 옷들을 입은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제 눈에만 계속 보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런 패션적인 차이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SNS예요. SNS에 자기 남자친구와의 일들을 굉장히 많이 공유합니다. 같이 사진 찍고 이름 뭐 같이 올리고 이런 걸 정말 많이 봤어요. 지금도 막 보고 있어요. 페이스북으로 정말 내 연애 관련한, 우리 같이 어디 갔다, 이 사람은 내 남자친구다, 뭐 이런 거 정말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한 사람을 딱 쳐다보면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굉장히 훨씬 더 어떤 공개적으로 돈독히 하고 싶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연애를 하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친구랑 같이 연애 관련한 포스팅을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도 나는 연애를 하고 싶다, 혹은 이런 사람 있나, 나는 외로운데, 뭐 이런 포스팅도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히트친 노래들이 있으면 그 히트송에 어떤 당신 집에는 술을 파니? 뭐 이런 문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난 지금 솔로인데 연애를 하고 싶다, 이런 표현도 사실 내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많이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나름대로는 고심을 하다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는데, 사실 외국인인데 네가 뭘 알겠어 라고 얘기를 하셔도 제가 별로 할 말은 없네요. 네,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딴백학관 행갑라이 안녕.